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 했던 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강의 노트는 29페이지에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조세기차학은 핵심이 이거죠. 국가가 세금 등을 부과했을 때 이 세금을 누가 얼마 정도 낼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아닙니까? 세금 등을 부과해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 차이죠. 이 의미가 뭐냐? 결국은 탄력과 비탄력이 있으면 둘한테 세금 등이 부과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비탄력자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때 보니까 핵심이 그거죠. 이럴 때 만약에 아주 극단적이지만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두 개 있으면요. 한 명이 모든 세금을 톡박 쓰게 되죠. 그런데 완전 탄력은 전혀 세금 등을 내지 않겠지만 그 반대급으로 완전 비탄력은 얘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세금 등을 부과하면 수요자이든 공급자 둘 다 피본다는 거예요. 피본다 말 뜻은 뭔가 하면 결국은 수요자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공급자 입장에 뭐 있습니까? 실제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오히려 더 준다는 의미가 있죠. 즉, 이 말 뜻이 뭔가 하면 현재 이와 같이 공급자한테 세금 등을 부과해 보니까 이 공급이 결국은 이렇게 감소한 결과 뭐 있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자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거꾸로 공급자는 뭐 있습니까? 이 돈 받아가지고 세금 등을 낸 결과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요, 공급 둘 다 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보니까요. 모든 주택의 일률적 세율,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례세를 부과하면 절대 이게 형평과세가 되지 못하고 무슨 세 성격이 있습니까? 역진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결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노진세 부과든지 아니면 공공주택을 갖다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면 수요자가 그만큼 탄력화되어진 결과 세금 증가세 부분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 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 묻는 거죠. 효율적인 세금을 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훨씬 더 많은 세금 부담해야 됩니까? 공급자 부담이 더 커야 되죠. 공급자 부담이 더 크다면 공급자가 뭐일 때? 비탄력이든지 완전 비탄력일 때 훨씬 더 많은 세금 증가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책이 끝났으면 투자로 넘어갈 건데 첫 번째 투자는 중요한 게 지렛대 효과가 중요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렛대 개념은 항상 뭐가 들어야 됩니까? 타인의 돈이 오면 전부 내건 지렛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항상 종목구당 저당 수익과 총자본 수익과 그다음 지분 수익으로 비교하시는데요. 어쨌든 모든 수익이 같은 경우에 있죠. 여기 무슨 지렛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무슨 지렛대? 반대로 지분 수익이 가장 낮은 경우 있죠. 이런 게 무슨 지렛대? 네, 요 관계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타인 돈을 많이 활용하면요. 이거 맞습니다. 지분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어쨌든 정은 뭐예요? 지분 수익이 뭐합니까? 부는요. 더 감소하겠지만 0은 변화 있습니까?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투자와 관련된 위험인데 위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험이란 말은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를 말한답니다. 풀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유형은 항상 물었을 때 원인 자체가 결국 제목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처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보수적 예측 방식과 위험 조정 할인율이 되죠. 보수라는 건 결국 어떤 걸 고려하는 겁니까? 기대 수익을 따지는 거지. 그죠? 기대 수익을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 있는 만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할 건데 얘는 요구 수익을 뭐 한다고요? 상향 조정한다 이런 말 뜻이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 수익률인데 자, 우리 수익률 아까 보니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대 수익률과 무슨 수익? 근데 가치다 보니까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처럼 묻는 게 기대 수익은 이 건물 자체에서 나온다. 즉 예상되는 수익이고 거꾸로 요구 수익 투자전이 내가 바라는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때 둘 중에 누가 더 클 때 투자합니까? 기대 수익이 더 커야 되죠. 자, 기대 수익이 더 크면 투자할 건데 물론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이고 투자 가치는 투자 바랄 수 있는 가격인데 항상 기대가 더 크면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됩니까? 그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이런 이 관계가 있지만 특히 이와 같은 묻겠다. 그죠? 만약에 여기 언젠가는 균형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균형이 되어지는데 항상 기대가 뭡니까? 요걸 따라하는 거죠. 시장 가치 누굴 따라가죠? 투자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보는 기대 수익이 더 큰 거죠. 그럼 결국은 균형이 되어 있으면 기대 수익이 뭡니까? 떨어진다. 그죠? 그 반대급부로 어떤 시장 가치 투자를 따라간 결과 시장이 더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시장 가치 뭐 있어? 올라갔을 때 균형되어진다. 이런 개념 좀 기억하시고요. 자, 또한 하실 때 요구 수익이란 놈은 요 공식을 좀 기억하시는데 자, 요구 수익은 무위험 플러스 뭐죠? 위험 할증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도 뭐 한다고? 커지겠죠. 그런데 이때 보니까 가치란 놈, 가치가 있어요. 자, 위험이 커진 만큼 가치는 뭐하죠?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보니까 위험과 요구수익은 비례관계지만 요구수익과 가치관계, 그 다음에 위험과 가치는 항상 반비례 관계가 형성된답니다. 이런 관계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문제보다도. 그래서 우리 아마 지난주에 했던 게 이런 거 했었는데 물론 이때 쓰고 있는 위험은 책에 비춰 어떤 위험만 취급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만 취급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분명히 다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이제 오늘 할 것은 요거 할 겁니다. 강의 노트 33페이지. 자, 이거 다시 보세요. 우리 요것은 결국 이렇게 구하거든요. 무위험과 위험을 활정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 요 기대수익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 기대수익을. 자, 지금 하는 게 이제 기대수익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기대수익은 말 그대로 이 건물에 이미 나왔던 수익이 아니라 장래 예상될 수 있는 수익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식 합니다. 자, 우리 현재 보니까 우리 중개업자 찾아봤습니다. 이 건물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나나 물어보면 얘는 분명히 정확하게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납벌이 좀 달라지는데 그때 달라지는데 아마 경기가 좋아진다 이 말은 결국은 이제 호황이죠. 낙관적일 때, 또 정상적일 때, 또는 비관적일 때 이 건물의 장래 예상되는 수익은 분명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지는데 이때 보니까 낙관적이면 12% 정도 아마 수익이 예상될 것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정상에 한 10% 수익이 예상될 것이고 비관적인 8% 정도 수익이 아마 예상되어질 것이다 하면서 그 결과 대충 얼마 정도 수익이 나는 거 분명히 설명할 거라고요. 그러면 자, 분명히 우리 현재 여기 있는 원주시가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그러면 이럴 때 평균적인 수익이 얼마 될 것인가를 측정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항목이 3개니까 12%, 10%, 8%에서 평균? 이건 아니더라, 이거는. 만약에 이게 맞으면요. 예, 원주시가 1년의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질 확률이 결국은 똑같이 3분의 1씩 이렇게 나온단 말 뜻이 이게. 이건 내가 될 수가 없다고. 즉,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현재 원주시가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든 나빠질 게 대충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측을. 그래서 해본 결과 이게 수익률인데요. 예, 이렇게 비관과 낙관등이 날 확률이 있어. 그래서 원전을 보면 현재 이게 낙관적 확률이 한 60%, 뭐 정상될 확률 30% 이렇게 이 확률을 먼저 뽑아낸다고요. 낸 다음에 결국은 이걸 다 곱해 주어서 나오는 값을 전부 다 더해주면 이 건물의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구할 수 있다고.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이 말입니다. 기대 수익은 항상 구할 때 절대 뭐 있습니까? 산술 평균에서 구하는 건 아니구나. 지금 하고 있는 산술 평균이 뭐냐? 이게 산술 평균이야. 그냥 3개 다 대해서 무조건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자, 항상 보니까 우리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학에서는 모든 평균은 전부 다 가중평균학이에요. 가중평균. 자, 이 가중평균이죠. 각각 있는 값에다 확률을 갖다 부여해서 곱해주는 방식이 가중평균인데, 자, 일단 이때 이것 좀 연습하셔야 돼. 잠시 10% 곱하기 10% 얼마예요? 응? 10% 곱하기 10% 몇 프로? 이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썩는데 이 환산해 볼까? 0.1 곱하기 0.1이지? 0.01이죠? 따라서 몇 프로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빨리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푸는 방식을 이렇게 푸시라고요. 한 개만 환산시키고 한 개는 그냥 그대로 10% 그냥 써주세요. 그다음 일단 10% 이 프로테이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곱하면 얼마 됩니까? 0.1 곱하기 10은 1이지. 이 프로테이지 원래 붙어있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한 개만 전환시키라고. 이게 훨씬 빠를 거니까. 자, 따라서 이 값은 현재 보면 얘가 0.6 되겠지? 0.3 되고 0.1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얘는 얼마 됩니까? 7.2. 요거는요, 3. 얘는 얼마 됩니까? 0.8 되겠지.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더하면 결국 얼마 됩니까? 11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11% 정도 수익이 예상되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는 방식은 뭐냐고, 이게 예상되는 수익 또는 기대 수익이라고, 이 값이. 그런데 중요한 건 막상 1년 딱 경과돼서 실제 나온 수익을 알아보니까 실제 수익도 무조건 11% 납니까? 그래요? 아니, 이 건물 투자하면 11% 정도 수익이 예상되어진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실제 수익도 무조건 11% 나오게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실제 수익은 얘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오차 발생했지. 여기 뭐라고? 위험이지. 그죠? 자, 그러면 항상 기대 수익을 구해서 구하고 그다음에 이 건물의 위험도 결국은 측정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단지 위험은 실제 수익이랑은 예상되는 수익이다 보니까 실제 수익이 어느 정도 오차에서 봐야 되니까요. 자, 위험 측정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또는요? 표준 편차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좀 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산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 거기 문제 33페이지죠? 강의 노트. 33페이지 있는 거기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이런 문제 꽤 많이 나와요. 저희 좀 더 문제 확인할 건데 문제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풀어보시고. 분산값은 풀지 말고 거기 있는 기대 수익률만 구해보시라고. 기대 수익률. 자꾸 손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계 밑에 한번 훅 가는 경우 꽤 많아요. 자, 봐보자고, 이제. 예. 자, 일단 거기 보면 알지만요. 정상적일 때 수익이 얼마예요? 수익 10%죠? 낙관적은요? 10? 비관적은요? 자, 일단 이 수익을 먼저 구했으면 그 다음에 확률이 있어요. 참고로 우리 어떠한 내용이든지 확률 나오지. 나무 전부 다 자기 몽땅 다 곱해서 그냥 다 대시라고. 어디든지 관계없어. 확률 나온 순간 전부 다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자, 일단 이게 정상이 될 확률이 얼마예요? 낙관은요? 비관은요?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이걸 자꾸 익숙해지면요. 그냥 그들이 0.5, 0.2, 0.4를 자체로 만들게 돼 있다고. 자, 요거 얼마입니까? 요거는요? 얘는요? 따라서 이 값 더 점수하면 10%죠? 예.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걸 한 개 1대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우리 밑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많이 물어줄 수 있는 문제가 밑에 문제예요. 자, 그 밑에 문제는 결국 이거죠. 예. 일단 부동산이 몇 개 있습니까? 3개죠?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자, 이건 이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현재 한 곳에 자금을 집중 투자하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한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 전체에 있는, 제일 먼저 전체에 있는 이 수익을 한번 구해보자. 수익을, 기대 수익을.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방식이 있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한 개 있는 요 같은 수익을 다 먼저 구하시라고. 해서 제일 먼저 할 게 이겁니다. 각각에 있는 개별적인 기대 수익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 나중 가면 내가 자금을, 전체 자금 100%면요. 요 분산 투자하지. 여기 투자 비중입니다. 우리 한번 거기서는 포트폴리오 비중 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요 값 구해서 그 다음 요 산출된 값이 있죠? 요 값에 다시 뭡니까?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어요. 비중을 다 이렇게 곱해줘서 마지막 산출하면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순서의 순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개별적인 기대수를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자, 해볼게. A 부동산, 일단 그 내용 쭉 읽어보시고. 쭉 보니까 호황과 불황될 확률이 반만 50도 50이지. 자, 그럼 현재 A부터 합니다. A는 예, 호황일 때 수익이 얼마요? 6%이고 여기에 될 확률 50%지? 그 다음 플러스 불황일 때 거기 있는 기대 수익이 얼마요? 4%죠? 그죠? 예, 여기에 될 확률 50%죠?
이렇게 해서 먼저, 자, 보세요. 값을 먼저 다 구한다, 이렇게. 요 값 얼마 됩니까? 3%. 요거 얼마 되죠? 반이니까 반. 2%지? 이 말이 이거 아닙니까? 요렇게 해서 요 값 구하고, 요렇게 해서 요 값 구하고, 요거 있단 말 뜻이 이게. 그 결과 이건 5% 되겠지. 그죠? 이걸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자, B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B도 보니까 호황일 때 수익이 얼마요? 8%고. 여기에 발생될 확률이 50%죠? 불황일 때 수익이 얼마죠? 4%입니까? 여기 될 확률이 50%죠? 요 값은 현재 4가 될 것이고, 요 값은 2 되겠죠? 대준 뭐 있습니까? 6% 되겠네? 자, 그 다음 C도 보니까 호황이 될 확률이 10%죠? 50%이고, 그 다음에 2%에다가 50%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은 얘가 현재 5%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1%입니까? 그래서 그 결과 이 값은 얼마 됩니까?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기대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서 뭐 있습니까? 투자 비중이 있지. 이거 포털 비중, 곧 이게 투자 비중입니다. 얘가 보니까 현재 투자 비중이 A한테 얼마 투자합니까? 20%. B한테는요? 30. C한테는요? 해서 이렇게 하면 전체 내가 분산 투자했던 전체에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구할 수 있다고. 해본 결과 이 값은 1되죠? 얘는 뭐 있습니까? 1.8 되겠지? 요건 3% 되는 거지? 다 더하면 5.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온다, 문제에서. 근데 내용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푸는 요령 마시면 금방 풀 수 있다, 이 내용은. 하여간 이렇게 푸는 방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일단 우리 마지막 시간은 뭐 여러분 연습할 거 그때 보시고, 자, 지금 그냥 넘어갑니다. 푸는 방식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강의 한 장 더 넘어가자고. 이걸 한 목적이 있어. 한 목적이. 자, 다시요. 이런 말 뜻입니다. 내가 현재 보니까 돈이 있는데 10억엔 돈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뭐 있습니까? 우리 원주시에 내가 상가금을 살 목적이에요. 상가. 근데 상가금을 살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딱 한 개 보고 무조건 선택합니까? 그거 아니지. 여러 개 건물을 쭉 보고 그중 가장 좋은 걸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이거예요. 여러 개 건물을 보고 선택을 하는데 가장 최선의 투자자니 뭐가 있을 것인가? 안을 갖다가 선택해 주는 방식이 있다고. 자, 그런데 이 선택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평균 분산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 자, 그런데요. 자, 잠시 보세요, 이제.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건물이 A란 건물과 B란 건물이 있어요. 우리 항상 투자는 가장 기본이 이 건물의 어떤 기술적, 법률적은 다 끝난 거예요. 오직 수익률만 좀 따질 건데 항상 투자할까 말까 판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건물의 장래 예상될 수 있는 기대수를 먼저 구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기대수 이와 같이 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 구해보니까 얘가 10% 나오고 얘가 보니까 12% 정도 수익이 나오더래요. 그러면 이 수익만 보고 무조건 선택을 해주는 게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했지만 이건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과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즉, 이렇게 보죠. 자, 이게 은행이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네? 은행과 부동산이 있을 때 이런 것도 현재 A를 투자하겠으면 B 투자하겠습니까? 응? 얘 은행, 여기 부동산이라고. 다시 해볼까? 이거 은행이고 이건 주식이야. 응? 뭐 선택할 거예요? 이 고민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왜 고민합니까? 왜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왜 고민하냐고요? 그 위험이란 말 뜻이 뭐예요?
아니, 위험을 금방 했잖아, 이거.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할 때 이 건물 자체에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만 보면 중요한 건 아니란가, 이게.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위험도 뭡니까? 파악한다는 거예요. 위험은 이렇게 측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응? A, B 뭐 선택할 거예요, 이제? B 선택하겠지. 아, 수익이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위험은 낮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위험은 같은데 수익이 높은 B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뭐 선택할 거예요? 그래도 B지. 위험은 낮은 거, 수익은 높은 게 좋으니까. 그런데 항상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 모든 건물이. 이렇게 되면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이제? 응? A 할 거요, B 할 거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딱 한 개를 선택할 사실이 없다고,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깔끔하게 했어. 무조건 나 B 해 하겠는데, 그죠? 자, 다시 해볼게. 이제 여기에 갑 같은 케이스고, 얘가 얼 같은 케이스요. 자, 얘가 10%고 이게 12%입니다. 여기에 2%고 이게 4%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할 건가 하면, 예, 이 여러 개 이제 A, B 두 개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 자, 첫 번째 보니까 평균 분산 원리라는 게 뭐냐? 이 말은 평균 같은 말이 뭐예요? 이 말이야. 이게 누군데? 기대 수익이지? 분산, 표준 편차 같은 말이 뭐예요?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기대 수익과 위험을 통해서 선택하되 가장 기본 전제는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에만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평균 분산 원리라고. 자, 반대로 했죠. 이 포트폴리오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여기 같은 말이 자금을 여러 곳에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분산 투자한다. 분산이 뭐예요? 분산. 흩어진다. 그래서 나 어떻게 투자를 한 곳 하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져 투자한다는 말 뜻이. 이를 분산이란 말, 분산 투자는 다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 여기 보세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 이 말이거든요. 현재 보니까 얘는, 자, 갑 같은 경우에, 이 경우 보니까 딱 한 곳만 무조건 하게 돼 있어. 평균 분산 원리 따라가면. 뭐 수익적인 측면 높은 뭐합니까? 위험은 둘 다 같은 거지. 그럼 뭐 선택한다? 그래서 평균 분산 원리 따르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얼 같은 케이스 보니까 수익적인 측면 뭐 선택합니까? 위험적인 측면 뭐 선택할 거예요? 그죠? 그러한 결과 얘는 뭐 있습니까? 평균 분산 원리 따르는 선택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왜? 얘는 무조건 한 것만 하게 돼 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건 수익은 B를 하겠는데 위험은 A를 투자하다 보니까 이건 할 수 없다, 그죠? 이런 걸 뭐란 거면 선택이 불가능하다. 이 말까지 뭐라냐? 평균 분산 원리의 오류다, 이렇게 쓴다고. 그 선택 못한다, 이 말 뜻이라고.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누구냐? 곧 이게 포트폴리오. 이렇게 넘어가시라고. 넘어갈 때. 그럼 결국은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하냐? 이 포트폴리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꼭 기억할 건 포트폴리오만큼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걸 왜 할 것인가 목적을 먼저 판단하실 거예요.
목적은 자금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서 함에 따라서 목적은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이 원래 분산 투자의 궁극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좀 정리하는데 지금 위험이란 개념을 좀 정리합니다. 위험이 워낙 중요하니까. 자, 우리 특히 이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는 거의 다 위험이 나오면 대부분 있죠. 여기서 거의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위험은 지난주에 좀 약간 언급했지만 총 위험이란 것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자, 일단 체계란 말과 비체계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하시는데, 예, 첫 번째 보니까 한 개는 피할 수 있는 것, 한 개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대로 번역할게요. 이 말입니다.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는데도 내가 손해본 거예요. 얘는 뭔가 하면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해서 내가 손해본 겁니다. 자, 다시.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절대 이 위험은 반드시 온다는 거지. 온다 이 말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요. 비체계는 내가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손실 본 거거든요.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분석만 잘하면 이런 위험은 피할 수. 요거 두 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웃기는 게 우리 시험 내면 거의 다 있죠. 이게 거의 90%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요. 요 B란 말 때는 자꾸 참 혼동 가지는 것 같아. B가 한절 아니 B자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있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꽤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우리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면 돼요. 얘는 정확히 분석했지만 위험 온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예가 체계이고 어떤 게 비체계이고 구분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우리 이제 문제 풀면 알겠지만 여기서 예가 쭉 들어옵니다. 뭐 시장, 이자, 경기 변동 등등이 쭉 들어오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예가 들으면 무조건 그런 말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말이 꼭 들어옵니다. 시장에서 약이 되는 이 말이 꼭 들어와야 돼요. 체계는. 거꾸로 비체계는 뭐 있습니까? 개별이란 말들, 개별. 개별 부동산마다 안고 있는 그런 위험을 다른 말로 비체계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거 보세요. 뭐 이런 겁니다. 자, 원주시가 현재 보니까 원주시가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악화, 침체돼 있어. 원주시 안에. 그럼 이때 보니까 원주시에서 A란 상가 건물과 B가 있는데 A만 집값이 떨어지고 B는 집값 안 떨어집니까? 응? 원주시 전체에 있는 상가가 그냥 불경기거든요. 그럼 A 부동산도 피해보고 B도 피해보는 거지. 이런 게 뭐냐 결국은 그러니까 시장 전반에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거든요. 여기 다른 말로 체계라고. 그렇지만 이때 내가 A와 B 둘 중에 한 개 살 거란 말이에요. 사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A는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던 건물이에요. B는 완전 부실공사거든요.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비체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수업을 안 했어. 근데 우리 시험에 나왔네. 중개사 시험에 나와서 틀렸어. 이건 체계 비체계. 응? 아니 똑같은 상황 아니야 전부 다? 응? 따라서 이건 뭐예요? 체계지. 근데 수업을 했단 말이야 이걸. 했는데 누군 틀렸어. 누군 맞는 거. 이건 개인 능력이지. 그건 뭐예요? 네, 그리고 구분하시면 돼. 깔끔하게. 그러면 이걸 제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제거할 수 있냐.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이런 위험 반드시 오니까 이건 제거할 수 있습니까? 비체계는 분석을 잘못한 결과 분석만 잘하면 이건 제거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 제거 방법이 뭔가 방법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다시요. 우리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제거할 건데 위험이란 거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 위험과 뭐가 있다? 이 중에 어떤 걸 제거할 목적이라고? 비체계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지 체계적 위험과의 제거할 목적은 아니더라.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 이제. 요거부터 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는 주식만, A란 주식만 투자할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할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과 그 다음에 은행에 투자할 거예요. 네 번째 케이스는 주식과 부동산과 은행과 채권에 투자할 거예요. 어떨 때가 이론상에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거지? 그러니까 투자 대상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자 다시 우리 거기 강의 노트 보니까 이 그래프, 요 그래프를 문제 설명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현재 이게 자 총위험. 자 얘가 보니까 투자 대상수입니다. 수거든요. 투자 대상수가 적을 때, 많을 때. 총 위험이 큰 쪽, 작은 쪽입니다. 자, 작은 쪽인데, 아까 보니까 이거 아닙니까? 투자 대상수가 점점점 많아지면 위험이 점점점 많이, 감소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 투자 대상수가 점점 많은 위험이 점점 뭐합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하는데, 얘가 보니까, 자, 보세요. 이게 계속해서 0까지 될 수는 없던 위험이. 0이 안 된다는 무조건. 일정 수가 넘어서면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렇게 바꿔버려. 더 이상 위험이 안 준다고, 사실은. 자, 그러면 현재 이게 총 위험이죠? 그래서 위험은 절대 제거할 수는 없는 위험이지. 이게 무슨 위험? 그래서 여기까지가 뭔가 이게 체계 위험, 체계적. 이건 투자 대상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 비체계예요. 자, 요 표를 보시면 뭘 하는 거면 지금부터 우리 여기 우측에 제가 이 박스에 표시해 놨을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서 강의 노트. 네, 투자 대상수를 늘리면 총 위험은요? 줄고 비체계 위험도 줄지만 체계 위험은 줍니까? 그 말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림 보시고. 자, 다시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투자 대상수가 많으면 전체 위험이 점점 주는 거지. 총 위험이 주는 거. 결국은 총 위험수가 뭐가 주는 거예요, 사실? 비체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체계 위험은 감소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좀 참고로 있죠. 자, 잠시만. 원래 포트폴 말 뜻이 뭐냐? 자, 다시 해볼게. 아까 저기 있는 요 B 있죠? 을 같은 요거 합니다. 요거 해볼게. 자, 이게 분산 투자요. 현재 A란 투자 대상과 B가 있는데, 자, A에 보니까 기대 수익이 현재 10%죠? B의 기대 수익 12% 아닙니까? 저 을 같은 경우, 을. 그럼 우리 아까 이거 했죠? 문제 풀 때 A, B, C의 포트를 비중했지 않습니까? 뭐 A한테 20%인가? B한테 뭐 30, C한테 50에서 문제 푼 거 있잖아. 그죠? 곧 그게 포트폴리오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A한테 자금 20%, B한테 80%. 두 번째 케이스는 뭐니까 A한테 40, B한테 60. 세 번째 케이스는 뭐니까 A한테 50, B한테 50. 네 번째는 뭐니 A한테 60. 이렇게 다양한 투자 배를 해보면요. 수익이 가장 높고 위험이 가장 낮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해볼까, 이거? 아까 선박이 똑같습니다. 꼽혀주면 돼.
하면 이 값 얼마요? 2%지? 이거 곱하면 얼마 됩니까? 9.6 나오지? 그죠? 요 둘 다 뭐 있습니까? 기대 수익 얼마 나옵니까? 11.6 나오지.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합니다. 배합을 갖다 이렇게. 요 값 얼마 되죠? 4. 요 값은요? 7.2 나오지. 그럼 11.2 나오겠다. 그죠? 또 이렇게 배합해본다. 이렇게. 얘는 5 나오겠지? 6 나오지? 11%라고. 이렇게 쭉 배합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측정 방식이 있어요. 우리 아마 이거 루터 당정 웹으로 제가 안 하겠는데, 자, 일단 위험을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해줘고. 위험이 2.1%, 2.1%, 2.4가 나왔다 치죠.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현재 뭐 있습니까? 네, 원래 값은 5대 5만 11%인데 11.2가 된다 치자고. 예를 들어서. 응?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뭐 자금을 분산 투자한 거 아닙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이게. 응? 그럼 이따 보니까 수익이 가장 높은 게 얼마예요? 이쪽이지. 위험이 가장 낮은 게 2.1%지. 그럼 이때는 최적의 배합이 뭐 있습니까? A한테 자금 얼마? 20. B한테 80. 이게 분산 투자 이게. 만약 현재 요 같은 케이스가 없으면 그다음 뭐 있습니까? 이거 해야 되지. 수익은 같은데 위험이 뭐요? 낮은 것은 돼야지. 자, 결론 무슨 말이냐? 분산 투자는 분명히 뭐 있으면 자금을 투자 대상의 골고루, 즉 다른 말로 균등 분배하는 건 아니라고. 균등 분배는 항상 반반 투자하게 돼 있거든. 그게 아니라 분산 투자가 가장 좋은 방식,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 문제 아시는데 어쨌든 자 가장 핵심이 이거죠. 네, 분산 투자 왜 한다고? 왜 해? 어떤 위험 제거? 비책의 말뜻이 뭔데? 피할 수 있는 거. 안 되면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자, 이제 그거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뭔지 압니까? 곧 그게 두 번째 상관계수요. 자, 요 상관이란 말 뜻은 연관성, 관련성, 유관성입니다. 이게 통계 용어인데 그렇게 쉽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근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거든요. 분필하고 집값은 연관성이 있어? 없지? 우리 보통 연관성 없는 걸 뭐라는 거면 수치상 계수가 0이에요. 0 된다고. 자, 다시. 자, 다시 잘 보자고 이제. 땅값이 올라가면은 분양가는 연관성 있네 이거. 그지? 아파트 사용 연수가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연관성 있지. 그지? 어떻게 할지 연관성 있잖아. 근데 연관성이 요 있는 같은 방향이지. 같이 올라가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리는 상관계수에서 플러스를 취급한다고. 근데 아파트 사용 연수가 많아지면 집값 떨어지지. 연관성 있잖아. 있는데 반대 방향 아니에요? 이런 걸 상관계수 값을 갖다가 마이너스라고 취급한다고 표현할 때. 그러면 항상 요거 하셔야 돼. 네, 수익률이 같은 가격이나 수익률이 같은 방향 움직인다 이게 플러스야. 그 의미를 먼저 하시라고. 가격이나 수익이 반대 방향 간다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어제 연관성 갖고 있다고. 참고로 이 계수란 건 숫자인데요. 항상 계수값은 0과 1 사이입니다. 어쨌든 계수는 기본 지수나 계수는 1 사이라고. 근데 여기 1이 있는데 이 값이 플러스 1 될 수도 있고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1로 되어지더라 이거 논리가. 그래서 자 가볼게. 이제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수익률의 움직임이
여기 마이너스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지? 자, 이 의미 꽤 중요합니다. 여기 플러스지? 네? 같은 방향, 즉 동일 방향 간다에게 플러스라고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좋은 게 플러스가 좋습니까? 마이너스 좋겠습니까? 응? 여기서는 모르겠어. 여기서는. 자, 다시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이제.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밤 이제 짐을 꾸릴 거예요. 꾸리는데, 요 갑이란 친구는 보니까요, 이렇게 한답니다. 우산 50개, 비옷 50개. 이렇게 했어. 어리란 친구는 보니까 어른, 우산 50개, 선풍기 50개. 이렇게 꾸렸답니다. 여러분들 장사할 때 갑 같은 경우를 취하겠습니까? 얼 같은 경우를 취하겠습니까? 얼이지? 자, 그럼 봐볼게, 이제. 날씨가 엄청 좋거든? 이건 전혀, 그건 수입이 없겠죠. 팔린 게 없어. 근데 날씨가 좋으면 우산 안 팔리지만 선풍기 50개 다 팔린 거지. 그죠? 그런데 비가 쭉쭉 오네 보니까 비가. 얘는 전부 다 팔리겠네? 이론상에서.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선풍기 안 팔릴 것이고.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 이 갑이란 친구 날씨가 좋으면 이 물건 전혀 못 판 거지. 비가 오면 다 판 거지. 합의 얼마에 100이지. 그죠? 얘는 날씨가 좋아도 50개. 비가 와도 50.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이란 말뜻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오차를 말합니다. 편차, 편차. 얘는 보세요. 팔린 게 뭐요? 0에서 100개란 말이야. 편차가 굉장히 큰 거지. 얘는 편차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없잖아. 그럼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이건 항상 수익이 이렇게 같이 움직였지. 이렇게. 그지? 같이 움직이지. 이런 걸 다른 말 플러스란 말 쓴다고. 자, 원래 이 말 아닙니까? 요건 값이 마이너스지. 손실 봤으니까. 이거 마이너스지. 이거 플러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 두 개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야? 플러스라고. 얘는 뭐 있습니까? 요건 마이너스지. 요건 플러스 아니야? 곱하면 뭐 됩니까? 마이너스. 요건 플러스고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죠? 자, 분명히 이런 걸 마이너스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보세요. 훨씬 더 분명히 선택되는 건 얼 같은 걸 취한다 했지. 왜 얼을 선택합니까? 지금 그 말이 이게. 응? 그러니까 이제 관념 생각입니다. 분산 투자하되 수익률 변동이 반대로 움직이는 훨씬 더 좋다는 건 먼저 인식하시라고. 분명히 이거 했잖아요. 이거 선택했잖아. 그죠? 플러스보다 이거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분산층 훨씬 더 이게 위험 많이 제거한다는 위험 제거가 뭐냐?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가 적다는 거야. 얘는 오차가 얼마야? 엄청 크잖아. 100 차이 있지. 근데 차이가 없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일단 이 상관계 쉽지 않은데 관념상 요까지 이해하셔야 돼. 하여간 좋은 거는 마이너스 좋은 거예요. 좋다 말하면 위험이 훨씬 더 많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자, 다시 보세요. 현재 물컵의 물 온도가 A는 30도요. 30도. 자, B란 물컵 보니까 물 온도가 30도이고 15도이고 마이너스 15도, 0도 하자고요. 마이너스 15도가 있고 이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일단 봐보자고요. 자, 요 관계 요건 상관계 값이 0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얘는 현재 뭐 있습니까? 둘 다 플러스지. 그럼 이 값이 플러스야. 플러스는 플러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나오지. 요건 뭐 있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관계수의 어떤 값인데요. 이따 보니까 요 값이 뭐 똑같지. 같은 건 뭐란 이게 1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을 생각하라, 수익률로. 완전 똑같은 거야. 얘는 보니까 반만 같은 거지. 그죠? 여기 0.5라고. 얘는 반 같은 거지. 0.5. 똑같은 거지. 1. 그래서 상관계수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있어. 자, 지금부터 물컵에 있는 물을 반반 섞는데, 반반 섞는 이 말은 뭐야? 나는 분산 투자했어. A한테 자금 얼마요? 50%. B한테 50 했어. 저기 분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 물 온도 얼마예요? 온도 얼마냐고? 30이지. 요거는 얘는 0이지. 이론상에서. 그죠? 그러면 최초 온도가 얼마냐? 30도 아닙니까? 그죠? 요거보다 온도가 감소한 만큼 위험이 제거됐다 생각하더라고. 요거만큼. 요 차이가 있습니까? 요 차이 있죠? 요 차이 있죠? 요 차이 있죠? 자, 그러면 어렵지만 상관계수 플러스 1이라면 위험 제거했어? 안 된 거지. 근데 마이너스 1은 완전 다 제거한 거지. 그죠? 자, 일단 이거부터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두 개 다 합니다. 상관계수 값이 높을 때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까? 낮은 게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까? 낮은 게 많이 제거할 수 있어요. 또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은 아니고 플러스 양의 값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1만 아니고 0.9, 뭐 0.8, 0.5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은 제거할 수가 이 4개만 중요하다고. 우리 한번 거기 강연돼 있어요. 그 4개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거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말 아닙니까? 이때 분산 투자했을 때 위험 제거가 자, 잘 보자고요. 마이너스 1은 위험을 뭐합니까? 완전 뭐하지? 제거했지. 근데 플러스 1은 전혀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제거 못하는 거지. 이걸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할 게 뭔가 이겁니다. 우리 이거 강의도 돼 있겠지만 자, 이 말 묻는 거에 따라서 보니까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위험 제거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계수 값이 뭐 있습니까? 플러스 1만 아니고 비록 양의 값 플러스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 제거는 가능하더라. 이걸 기억하시라고. 우리 실제 있죠. 우리 거기 분산투자에 대한 설명이 꽤 많은데 그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딱 요거 두 개. 여기서 무조건 답이 나와. 이 두 개에서. 자, 다시 할게. 분산투자 왜 한다고? 어떤 위험? 비책에 뭔데? 피할 수 있는 거. 어떨 때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냐 묻거든. 이제 이렇게 넘어와야 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떨 때 훨씬 더 위험 많이 제거할 수 있는가 하면 상관계수 값이 낮을 때 훨씬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관계수가 뭐냐? 결국은 항상 상관은 두 개의 변수가 있어야 돼. 두 변수의 관계야. 그래서 두 변수가 같은 방향 갈 수도 있고 반대 방향 가는데 어쨌든 반대 방향이 좋다 이겁니다. 그런 문 인식하시라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플러스는 수익률이 같은 방향, 마이너스 수익률 반대 방향이지. 그런 결과 플러스 이런 위험을 전혀 제거 못하겠지만 마이너스 이런 완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쭉쭉 끌고 가시라고 공부할 때.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35페이지입니까? 리얼번. 자, 리얼번 갑니다. 맨 위에 이거 필기 안 합니다.
자, 투자 대상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묻거든. 자, 잠시 제가 거꾸로 이거부터 할게요. 여기 보세요. 요 분필 2개 있지. 응? 요 2개에 대해서 분산 투자할 수 있어? 할 수 있냐고. 한 개는 원주에 있어. 한 개는 서울에 있어. 가격 차이 있어 이거? 위험 차이 있어? 수익 차이 있어? 없으면 상관계수값이 얼마야? 플러스 1이지. 그 분산 투자해봐야 위험 제거할 수 있어? 그래서 안 하는 거라고. 그런데 자 다시요. 요 의미를 아시라고. 은행과 주식은 부동산 3개 있는데 자 일단 이걸 제가 먼저 할게요. 어디 보시는가 하면 우리 밑에 그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재산 3번법 나 있죠. 자 이 말이 뭐니 이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크게 3곳에 분산 투자한다 이 말 뜻이거든요. 그 3개의 분산 투자할 때 뭐니 이거 은행과 주식과 부동산 3개라고. 그러면 자 이 3개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떨어지는 누구예요? 수익성 누가 제일 떨어져? 은행 아니야? 안전성이 제일 떨어지는 누굽니까? 그래서 말 많다 보니까 그죠? 환검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뭐였습니까? 각 투자 대상들마다 위험과 수익은 다 달라진다 이거지. 그럼 결국은 달라진 결과 그만큼 뭐였습니까? 네. 이건 다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상관계수 값이 각 투자 대상 위험과 수익이 다르다 이 말은 결국 플러스 1은 아닐 거 아니에요. 플러스 1은 완전 같은 거거든. 근데 플러스 1이 아닌 결과 이런 분산 투자 대상이 많을수록 훨씬 더 위험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거기 이유 아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이유. 각각 있는 자산에 대해서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포도가 절대 동일하다 쓰면 틀려. 다르기 때문에 또는 다양하기 때문에 써야 된다. 항상.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뭐 분산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같은 말이 뭐냐. 다르다 이 말은 결국 뭐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써야 된다. 플러스 1은 절대 위험 제거 못하거든. 어쨌든 플러스 1만 아닌 위험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또 오늘 3번 갑니다. 재산 3분법.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은행과 주식 부동산 여기 재산 3분법입니다. 요 3개만 가지고 최선에 대한 최선 투자에 대한 선택할 수 있어? 아니요. 있으면 여러분 절대 있죠. 이거 3개 위에 채권 등에 투자하면 안 돼. 근데 분명히 이거 이외에 채권 등에 투자하죠. 네. 그러면 결국 이건 이 3개만 최선 투자에 대한 아니더라 이겁니다. 다만 이건 뭐야? 포트폴리오 일종이지. 그래서 거기 3번이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 갑니다. 5번도 보니까 이 말 묻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더라. 아까 했어. 분필끼리는 분산 투자할 수가 없지. 근데 부동산끼리 가능하거든요. 자, 물어보죠. 30평 아파트가 있어. 서울과 부산과 원주의 가격, 수익은, 위험. 이 말은 상관계수 플러스 1은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결과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도 뭐 있습니까? 지역별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같이 같은 동네에 있는데 같은 원주에 있어요. 호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원룸 요거 3개 분산 투자할 수가 있죠. 그죠? 왜? 수익과 위험은 각기 틀리니까. 그래서 용도 다양성 때문에 용도별로 뭐 있습니까?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용도별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아셔야 돼.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가능한데 국지 즉 지역별 용도별 가능한 거지.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다음 다시 이제 그 갈로서 동그라미 4번 갑니다. 4번.
자, 이 4번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이해 안 되면 통과하셔요. 왜? 이미 답은 나와 있으니까. 앞에 저기 벌써 그 답은 끝났으니까. 자, 일단 설명 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요게 수익률. 요게 위험입니다. 하나 물어보죠. 자, 보세요. 위험이 점점 커지면 수익도 뭐합니까? 커지겠지.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표가 있어. 자, 각각 있는 투자 대상마다 위험과 수익 관계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여기 현재 A 투자 대상, 여기에 B, 여기에 C랍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의 투자 대상의 위험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방향이에요. 이런 걸 보통 다른 말로 개별 투자 대상마다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라 해서 이걸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 투자 대상마다 내가 분산 투자할 거예요. 하는데 최적의 점이 있어. 이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이게 뭐냐? 효율적 전선 라이터. 우리 거기 있는 그림이 이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자, 이렇게 보자고, 이제. 현재가 효율적 전선입니다. 그런데 각각 있는 투자 대상마다 이렇게 개별적 무차별 곡선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여기에 1번, 2번, 3번 어떤 투자 대상이든 쉽게 생각하면 이게 은행생각, 이게 부동산, 이게 주식입니다. 있는데 이걸 갖다 제가 표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위험과 수익에 따라 투자 대상이 만약에, 자, 요걸 갖다가 A, B, C, D, E, F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할 겁니다. 자, 평균 분산 원리에 따른 평균 분산은 무조건 뭐예요? 딱 한 곳만 투자되어 있지. A, B, C 중에 어디 투자할 거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냥 시험 낼 수도 있어, 이거. A, B, C 중에 어떤 게 투자할 거야? 응? 아니, A, B, C에서 뭐 투자할 거냐고, 이 상계 투자한다면? A지. 기대 수익이 같을 때, 위험이 가장 낮은 거 선택하지. 그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니까? A는 B와 C보다 훨씬 더 선호된다. 선호 같은 말 지배해, 지배. 다시. 여기 있는 F, E, C 중에 뭐 선택합니까? 뭐 할 거요? F지. 동일한 뭐요? 위험화에서는 수익이 가장 높은 거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지? 자, 일단 다시 해볼게. 여기 우리 다른 말로 이게 무차별 곡선입니다. 요때 꼭 아실 게 있어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느 점이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최적, 가장 좋은 거. 자, 여기서는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여기서는 좋은 게 누구죠? F지? 우린 요걸 갖다가 최적의 포트폴리오인데,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이지. 요걸 기억하시라고. 요 말 대신 절대 뭐 있습니까? 통과하는 점수만 틀려. 자, 우리 아마고 그림 잠시만.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통과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항상 여기 두 개 접한 교차점이지. 그렇소. 요 점이 결국은 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에 과학 밑에 있습니다. 기억권 설명되어 있죠? 절대 나면 최적 나면 딱 뭘 보는가 하면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
교차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교차점이냐, 통과냐 구분하시라고. 접점이라는 것도 이 교차거든. 절대 그걸 통과한다 이 말씀 안 된다 기억하시라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 미연번 효율적 전선 갑니다. 효율적 전선. 읽어볼게. A번 한번 읽어볼게요. 동일한 위험하에서,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또는 동일한 수익률하에서 최저 위험을 나타내는 점들을 연결한 게 뭐냐? 곧 이게 효율적 전선입니다. 자, 여보세요. 그 두 개 의미 꽤 중요한 거예요. 효율적 전선 써볼까?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수익률이 최고인 점이고 동일한 수익하에서는 위험이 최저인 점을 갖다가 연결한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효율적 전선입니다. 자, 가볼게. 보세요. A, B, C 중에 뭐 선택합니까? 이 말은 동일한 수익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은 거지. 위험이 가장 낮은 거지. 점을 연결한 게 효율적 전선입니다. 다시 F, E, C 중에 뭐 선택합니까? F, 이 말은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수익이 최고의 최고인 점을 연결한 게 뭐냐고 이게 효율적 전선. 이 말,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런 게 여러 번 시험 나왔지만 틀린 말 거의 안 내거든요. 자, 요거까지 포트폴리오 끝났어.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설명 제가 주겠지만, 나라면 이게 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건 나오지 그냥 버린다고, 과감하게. 딱 보기만 하겠다고. 이게 왜 하냐고. 여러 가지 분산된 위험 제거할 목적이지. 어떤 위험? 결국은 어떨 때 훨씬 위험 많이 제거할 수 있어? 응? 이렇게 들어야 될까? 이쪽에 들어야 될까? 지금. 상관계수가 낮을 때.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여기서. 그것만 계속 공부하시라고. 나머지 이런 건 나와봐야 거의, 우리 시험은 이런 게 있습니다. 5개 질문 나오지만 5개 질문 다 답이 되지 않는다고. 5개 질문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꼭 답을 만들 문제가 있다고. 답 만들 건 저기 있는 1번과 2번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혹시 이런 거 시험 나오면 합니까? 이거 나올 수 있어. 나오는데, 우리 모의고사 문제는 가끔 좀 알고 있는 친구가 가끔 시험 내더라고. 여말에서 이렇게 틀린 답을 가끔 내긴 해요. 요거는. 근데 다른 건 틀리게 낼 수 있는 문구 사실 없거든요. 이거 나와봐야 여기서 뭐 딱히 틀리게 내겠습니까? 글쎄,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률이 최저? 이건 금방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시험 내는 애가 좀 이상한 애고, 사실은. 그건 비정상의 애가. 자, 어쨌든 고려보시고,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저기 있는, 36페이지 영업시지 계산표 할게.